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3월 1일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3일절이죠. 당초 예고됐던 대로 지금 서울 지역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광화문, 또 여의도, 대학로, 서울역 여러 곳에서 지금 집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경찰에 신고한 인원만 해도 약 35만 명입니다. 그러면 신고 인원이 35만 명이면 한 몇 배, 한 10배까지도 더 많이 참석할 때가 있죠. 그래서 숫자는 잠시 후에 집계가 되겠지만 최대 규모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을 기폭제로 민심이 표출이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이 헌법재판관들의 심리, 그러니까 선고에 상당한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헌법재판소는 민심, 여론에 민감한 판결을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그렇게 해왔죠. 딱딱 법률에 의해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여론에 쫓아서, 민심을 쫓아서 판결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가 가장 대표적이죠. 그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기각을 해야 된다는 헌법재판소 안의 재판관들 의견이 있었지만은 여론에 밀려서, 그때는 여론전에서 일방적으로 밀렸죠.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니고 광화문 같은 것은 완전히 탄핵 찬성파가 독점을 했습니다. 그때 미디어 환경이 지금과 같지 않아서 일방적으로 여론전에서 열세를 보였기 때문이죠. 우파 쪽이. 그 결과 한 3명 정도, 그때도 8명 헌법재판관 체제로 결정을 했는데 3사람 정도는 탄핵을 기각해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 만장일치를 유도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워낙 여론전에 밀려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해서 8대0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때와 비슷하게 한 3사람 정도 아니면 4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기각돼야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렇게 뭐 헌법재판관이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지난번 변론에서 보여준 모습이나 아니면은 그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을 볼 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기각돼야 된다는 입장인데 이것을 또 만장일치로 몰고 가려는 그런 시도가 있다. 만장일치면은 8대0이죠. 그렇지만 지금 변론은 끝났고 평의를 하고 있죠. 평의를 주재하는 사람은 우파의 가치를 지키려는 정형식 재판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특히 지금은 여론, 민심이 뒷받침을 하고 있죠. 헌법재판관들에게 명분을 주고 있습니다. 기각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이 기폭제가 되는 날이죠. 3.1절을 맞아서 대규모 집회가 서울 시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또 물론 탄핵에 찬성하는 좌파들의 집회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일단은 수적으로나 열기적으로 압도적이다. 그러면은 헌법재판관들의 이 선고에 영향을 미칩니다. 선고 날짜가 지금 현재 소장 권한대행 문형배가 생각하는 것은 마흔역 변수를 일단 제외를 하면은 이번 달 중순, 3월 중순 한 열흘 정도 후에도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뒤로 늦춰질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늦춰지도 않든 지금 3명의 현재로서는 3명, 8인 체제에서 3명의 헌법재판관에게 기각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주면은 충분히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복귀가 되고 또 직무 복귀되면은 석방이 됩니다. 보석을 통해서든 구속 취소를 통해서든 석방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만일 그렇게 된다면은 아주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되죠. 조기 대선이 없어지면서 이재명은 곧 대법원 확정 판결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국회의원직도 날아가고 또 대표직도 없어지고 피선거권 박탈돼서 다음 대선 2027년 대선에도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장 큰 이유가 이재명의 방탄 때문에 민주당이 국정 마비를 시킬 정도의 폭거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상황, 탄핵안이 기각이 되고 석방이 돼서 정상적인 직무를 하면서 이 재판은 그때 이제 재판은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뭐 대법원까지 오래 가니까 임기 동안 이재명이 없는 상황에서 국정 발목을 잡는 이재명이 없는 상황에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습니다. 그러면은 국정 성과를 낼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대로 개헌을 추진을 해서 이 업적을 남길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탄핵에서 곧 한 뭐 열흘 후에 있을 수도 있고 좀 늦춰질 수도 있는데 탄핵 기각이 가장 급선무인데 오늘 이 3.1절 총걸기 이 집회를 계기로 헌법재판관 특히 3명의 마음을 굳히는 그 계기를 마련해 주는 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는 8명인데 마흔역 변수를 일단 제외를 하면은 마흔역은 임명을 안 할 겁니다. 최상목도 임명 안 하고 다음 주에 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국무총리가 다시 직무에 복귀를 한다고 해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를 해도 마흔역은 임명 안 합니다. 그거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헌재에서도 이것을 국회 권한을 침범했다고 하면서도 당장 그 마흔역에 대한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리면서도 강제성은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야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일단 마흔역 변수를 제외를 하면은 현재 8명인데 8명 중에서 6명이 탄핵을 하자고 합의를 해야지 동의를 해야지 탄핵이 됩니다. 그러니 그 8명 중에서 3사람만 그 우파의 가치를 지키면서 이것은 체제 탄핵이고 또 내란 프레임을 씌우는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 행사에 대해서 내란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동안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의문점들, 뭐 홍장원의 메모라든가 각종건의 회유 뭐 이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선고를 하니까 아예 기각 의견을 내거나 각하 의견을 내면은 그 3사람만 그렇게 내면은 이 탄핵안은 기각 또는 각하가 됩니다. 기각될 가능성이 높죠. 그 상황에서 지금 현재 8명의 구성은 보면은 일단 정리를 해드리면은 3대 2대 3입니다. 헌법재판관 성향 3대 2대 3, 보수 3, 중도 2, 진보 3 이렇게 되는데 보수 그러니까 우파 쪽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정영식 그 주심 재판관이 있죠. 주심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로 확실한 보수로 분류가 되고 또 최근에 국민의힘 추천으로 된 조한창 재판관도 보수 국민의힘 추천이니까 그리고 김복형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확실한 이 보수 쪽이죠. 그리고 좌파 쪽에 이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포진해 있죠. 문형배, 정계선, 이미선 이렇게 좌파 쪽에 포진을 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도가 일단 2사람으로 분류가 되는데 한 사람은 김형두, 한 사람은 정정미. 그런데 2사람 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임명을 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이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김명수의 임기가 연장이 계속 끌어왔었죠. 그래서 김명수가 2명을 지명을 했지만은 그 중에 1명은 김명수가 하고 1명은 정부 현 정부의 의견을 들어서 했다는 그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2사람은 중도라고 하지만은 정정민은 이 좌파 쪽에 가깝고 김형두는 우파 쪽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김형두까지 합치면은 4사람
네 사람이 우파입니다. 김형도를 우파로 일단 포함을 시키면은 바로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이렇게 세 사람은 확실하고 거기에 김형두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마흔역이 들어오더라도 김형두까지 네 사람이 손을 들어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손을 들어주면은 기각이 되고 마흔역이 안 들어오면은 네 사람이면 충분히 기각되고 세 사람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이 네 사람 말씀드린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김형두 네 사람은 그때 이진숙 방통위원장 기각 결정을 날 때 기각 쪽에 섰던 그 네 사람 그대로죠. 그리고 이 중에서 김형두를 제외한 보수 세 사람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은 최근에 마흔역 임명과 관련해서 권한쟁의 심판에서 의원직 쪽에 그 헌재가 손을 들어줄 때도 이 세 사람은 소수 의견으로 하자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의원직이 국회 의결 없이 청구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냈죠. 자, 그래서 지금 이념적으로 완전히 이제 대치를 하는 헌법재판소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3.1절 총걸기가 이 3명의 재판관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기각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민심에 따라서 이 판단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정영식 재판관은 지금 주심으로 평의를 주도를 하고 있는데 뚜렷한 보수 성향을 가졌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각종건 전 특수정 차관관 진술 빈틈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그런 송곳 질문이 그때 돋보였죠. 그리고 김복형 재판관은 보수 성향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을 했는데 후보자 시절에 인사청문회에서 이 탄핵이 정치적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없었지만은 무접위, 무차별 막 탄핵이 있었죠. 29번, 지금까지 29번인데 그때도 20번이 넘는 막 탄핵이 있었을 때 이 탄핵이 정치적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던 인물입니다. 김복형. 그리고 조한창 재판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여러 차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하마평에 오를 정도로 이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선호를 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은 명분만 있으면은 충분히 이 탄핵 기각 쪽에 손을 들어줄 수 있는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여론전에 밀려서 소수 의견을 내면서 이것을 치고 나가는 헌법재판관들이 3명 이상이 그때도 3명 이상만 기각 쪽에 힘을 실었으면 기각되는 거죠. 그런데 일종의 눌려가지고 여론에 눌려가지고 그런 의견 표출을 하지 못했고 실제적으로 행동도 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다르죠. 여론이 완전히 팽팽합니다. 특히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방적인 악마화 프레임에 걸려서 나중에 지지율이 4%까지 나왔습니다. 갤럽 기준으로 4%.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직무 정지된 상태인데도 40%가 넘기 때문에 이 여론을 외면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좌파 쪽에 있는 사람들,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이 사람들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완전히 묻지마 탄핵 인용을 하겠죠. 불과 하루 근무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도 탄핵을 해야 된다고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일단 논외로 치고 제외를 하고 세 사람, 지금 8인 체제에서는 말씀드린 세 사람만 확실히 뭉치면 됩니다.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거기다가 플러스 김형두까지 해주면은 40역이 들어와도 기각이 되죠. 자, 그래서 기각을 해서 거기서 당당하게 평의해서 기각적으로 의견을 내려면은 이 명분이 중요한데 그 명분이 가장 큰 명분은 여론입니다. 민심. 물론 그 전에 헌재 과정에서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공작 의혹, 회유설 이런 것도 변수가 되지만은 가장 큰 건 민심이죠. 그런데 그 민심이 오늘
총집결해서 표출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열리고 있는 집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에 에너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오후에는 서정욱 변호사와 같이 대담을 나눠서 서정욱의 법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